멕시코에는 언덕 아래 숨겨진 기자의 피라미드보다 더 큰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남성이 지하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고 예술가가 그림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충격적인 법률부터 고대 관습에 이르기까지 멕시코에 대한 가장 기상천외하고 기묘한 사실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세계 탐험에서만 이러한 사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너무나 낭만적인 골목. 키스 금지령이 내려지다. 멕시코에서 가장 다채롭고 역사적인 도시 중 하나인 과나후아토의 중심부에는 키스 골목으로 알려진 유명한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너무 좁아서 연인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서로 마주보는 발코니에서 키스할 수 있습니다. 이 골목은 원수 집안 출신의 두 연인이 이 정확한 장소에서 비밀리에 만나곤 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스타일의 지역 전설 덕분에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의 시 정부는 도덕성 및 군중 통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키스를 포함한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잠시 금지했습니다. 이 금지령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며칠 만에 철회되었지만 논란은 골목의 명성에 더해졌을 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연인들이 키스를 나누고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몰티, 빛나는 뱀신 안에서 잠을 자다 진심으로. 신화 속 생물 안에서 잠을 잔다고 상상해 보세요. 멕시코시 외곽에 있는 초현실적인 에어비앤비인 케찰코아틀의 둥지에서 바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 깃털 달린 뱀신의 이름을 딴 이 건축학적 불가사의는 숲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채로운 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유기 건축의 선구자인 하비에르 세노시아인이 설계한 이 복합단지에는 직선이 전혀 없습니다. 침실은 돔형이고 창문은 뱀의 눈 모양의 원이며 복도는 파충류의 척추처럼 꼬여 있습니다. 입구는 거대한 세라믹 송곳니가 늘어선 입을 통해 들어갑니다. 밤에는 구조물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여 다른 세상의 마법 같은 모습을 선사합니다. 이 건물은 예술, 신화, 자연을 융합하여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살아있는 조각품으로 만듭니다. 숙박비는 하룻밤에 약 300달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판타지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3. 그림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나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금 납부는 지루한 일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특히 산미겔 데 아옌데에서는 창의성이 말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파고, 엔 에스페시의 현물 납부라는 정부 프로그램 덕분에 예술가들은 세금 납부 의무를 현금 대신 그림, 벽화 또는 조각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57년에 시작된 이 시스템은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공공장소를 문화적 표현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세금 신고 대신 도서관, 학교 및 병원을 위해 대규모 작품을 그립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떤 예술 작품이 자격이 있는지 선택합니다. 승인되면 예술가의 세금 고지서가 공식적으로 정리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이니셔티브는 전체 동네를 활기찬 야외 박물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거리에는 혁명인물, 토착 전통 및 멕시코 일상생활에 다채로운 벽화가 늘어서 있습니다. 4. 접시의 벌레가. 멕시코의 고대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국인 방문객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멕시코에서 진미로 여겨지는 곤충을 먹는 것입니다. 바삭한 메뚜기 차플리네스부터 버터 같은 개미 알레스카 몰레스에 이르기까지 벌레는 아즈텍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천 년 동안 멕시코 요리의 일부였습니다. 이 곤충은 생존식품이나 참신한 간식이 아니라 문화적, 지역적 정체성에 깊이 짜여져 있습니다.
오아사카와 푸에블레에서는 시장과 레스토랑에서 라임, 소금, 고추로 양념한 메뚜기를 자랑스럽게 제공합니다. 일부 고급 장소에서는 전갈이나 타란툴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곤충 캐비어라고도 불리는 에스카몰레스는 1인분에 최대 55달러까지 들 수 있으며 고소한 맛과 질감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이 곤충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외부인에게는 혐오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적 뿌리를 가진 미식가 음식입니다. 5. 반바지를 입으면 밤에 공영에 처할 수 있는 이유. 대부분의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는 것은 평범하고 무해합니다. 그러나 멕시코의 일부 지역, 특히 멕시코시티나 과달라하라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밤에 반바지를 입으면 의도치 않게 공영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거나 난폭한 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종종 술에 취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바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특히 공공장소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파티 관광객처럼 행동하는 것과 결합될 때 특정 유형의 무질서한 행동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경찰은 특히 외국인 남성이 역사적 또는 공식적인 지역에서 밤늦게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6.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언덕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들으면 이집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조용히 세계 최대 부피의 피라미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푸에블라의 촐룰레에 위치한 이 거대한 구조물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거의 2배나 큽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삼각형 계단 대신 피라미드는 수세기에 걸친 흙과 초목으로 덮여 있어 풀이 무성한 언덕처럼 보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그 위에 가톨릭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는 여전히 고대 토착 문화와 식민지 유산이 초현실적으로 혼합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7. 기술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신비한 사막. 멕시코 북부, 두랑고, 치와와, 코아후일라 주 사이에 위치한 침묵의 지대라는 기괴한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침반이 돌고 무선 신호가 끊기고 과학자와 음모론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전설에 쌓인 곳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1970년 미국 아테나 로켓이 궤도를 벗어나 이 지역에 추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 UFO 목격, 전자기 이상, 현상, 심지어 외계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번성했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은 UFO 투어와 빛나는 불빛이나 신비한 방문객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 이 지역으로 몰려듭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에서 이 지역이 진정으로 침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신화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8. 모든 곳에서 가죽 냄새가 나는 마을. 베라크루스 북부 고지대에 자리 잡은 가죽으로 살고 숨쉬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두질된 가죽 냄새가 풍부하고 흙냄새가 나며 틀림없이 당신을 강타합니다. 관광객으로 가득 찬 도시와 달리 이 마을은 거의 모든 상점에서 수제 부츠, 재킷, 벨트, 지갑을 판매하는 숨겨진 보석입니다. 장인 정신은 최고 수준이며 장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악어, 타조, 도마뱀과 같은 이국적인 가죽도 더 큰 도시나 해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가죽 부츠는 $60 90달러 정도에 판매되며 현장에서 맞춤형 조각이나
크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워크숍이 가족이 운영하고 있어 마을 전체의 진정성과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구두. 멕시코에는 남자가 출입할 수 없는 기차 칸이 있습니다. 번잡한 멕시코시티에서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이며 매일 수백만 명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전용 열차 칸입니다. 2000년에 도입된 이 특별칸은 대중교통에서의 성희롱 증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한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9명이 통근 중에 어떤 형태의 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열차의 앞이나 뒤에 엑스클루시보 파라 무제렛 와이 니뇨 여성과 어린이 전용라고 표시된 칸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는 관광객은 이상한 시선을 받거나 지하철 직원에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것을 넘어 전통인 곳. 멕시코 외딴 쿠퍼 캐니언에는 토착민인 타라우마라 또는 라라무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곳의 결혼 풍습은 주류 사회와 매우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단순히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시험 시스템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파트너십이 가장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찍이 그 3명의 여성과 함께 살도록 권장됩니다. 법적 서류는 필요 없으며 잘 맞지 않으면 여성은 간단히 떠나면 됩니다. 이혼도 필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여성들이 이러한 시험적인 결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함께 살면서 몇 달 동안 관계를 시험해보고 머물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 되면 부부는 영구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11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자동차 수도. 토요타, 볼크스와겐 또는 쉐볼레리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멕시코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는 세계 7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미국 다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2위입니다. 멕시코는 매년 4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대부분은 미국, 캐나다 및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멕시코가 글로벌 자동차 허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노동 비용이 낮지만 기술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둘째,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운송을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USMCA 및 CPTPP와 같은 무역 협정은 BMW, 토요타, GM 및 테슬라와 같은 회사의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12. 멕시코인들이 친구에게 욕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이유. 많은 문화권에서 욕설은 무례하거나 심지어 불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멕시코,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는 친밀함과 애정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상스럽게 들리는 단어들, 예를 들어 참론, 친권 또는 구에이와 같은 단어들은 종종 친구, 형제 또는 이바와 같이 사용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친구에게 이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바보야 라고 외치는 것을 듣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장난스러운 인사일 것입니다. 종종 알브레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실제 모욕보다는 리듬, 타이밍, 그리고 맥락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으로서 농담에 초대받지 않는 한 이러한 용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단어를 잘못된 사람에게 사용하면 어색한 순간이나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삼. 멕시코시티는 거리 아래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SF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멕시코시티는 가라앉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고대 텍스코코 호수 부지에 건설된 이 도시의 기반은 부드럽고 물에 흠뻑 젖은 토양 위에 놓여 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 이후로 멕시코시티는 식수로 지하 대수층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에서 너무 많은 물을 퍼 올리면 집안이 붕괴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현재 매년 20인치 50세미 이상, 가라앉아 건물이 기울어지고 도로가 갈라지며 하수도 시스템이 휘어질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비가역적 침하라고 부르는데, 이는 물 추출이 중단되더라도 집안이 다시 솟아오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4. 거리에서 이러한 표지판을 보면 즉시 돌아서세요. 멕시코의 모든 경고 표지판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 특히 미국 국경 근처나 특정 멕시코시티 동네에서는 기둥이나 벽에 테이프로 붙여진 손으로 쓴 메모를 볼 수 있는데, 종종 빨간색 페인트로 표시되거나 소나데 토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역 경고이며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범죄, 강탈 또는 갱활동으로 알려진 지역을 나타냅니다. 테피토나 이스타팔라파와 같은 동네는 어둠 이후의 위험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더 안전한 도시에서도 이상하게 텅 비어 있거나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거나 으스스하게 조용한 거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멕시코는 활기차고 환영하는 지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칸쿤, 오악사카 또는 산 미겔 데 아옌데와 같은 관광지역은 치안이 잘 유지되고 조명이 밝으며 감시 시스템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됩니다. 이러한 도시 중 다수는 심지어 전담 관광 경찰과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세요. 실버, 멕시코는 나라의 절반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패배한 후 1818년에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강제로 서명했을 때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멕시코는 현재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및 뉴멕시코 일부를 포함한 멕시코 영토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 1,500만 달러였는데, 이는 오늘날 약 5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며 맨해튼 고층 빌딩 비용보다 적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내부 시민 불안, 재정 붕괴, 군사적 패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를 19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손실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멕시코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표면만 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훨씬 더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글이 있습니다.